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에 이어서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조기 교육에 대한 읽기 쓰기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읽기 쓰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조기 교육이 돼요. 그런데 이 읽기 쓰기가 어느 순간부터 조기 교육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조기 교육이 되기 전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전에 얘기했던 듣기와 말하기 부분은 만 6세, 그러니까 대충 6살 이전에는 이 브로카 영역만 활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몽땅 모국어로 인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이 정보를 6살이 넘으면은 이 좌뇌에 있는 언어에 관련된 곳으로 몽땅 이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서 6세 이전에 받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이 모국어 외에도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 이걸 받은 거를 몽땅 모국어로 인식을 해서 이것을 6살 이후에 좌뇌로 넘기면서 그것을 몽땅 모국어로 인식을 하고, 그 예부터 받은 제2 외국어는 이 베르니케 영역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세 이전에 외국어를 섞어서 아이를 교육을 하면은 이 모국어 형성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게 돼요. 이 브로카 영역에서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을 아이가 모국어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모국어의 개념이 없이 평소에 아이가 얘기할 때 어떨 때는 한국말을 쓰다가 어떨 때는 영어를 쓰다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쓰다가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되다 보면은 6세에서 7세 이후부터는 아이가 모국어 혼동이 오게 돼요. 어느 부분까지가 한국말인지 어느 부분까지가 영어인지 이것에 대한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국어로 들어간 이 브로카 영역도 마찬가지 영어를 안 쓰다 보면은 가지치기에서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어린 유아 시기부터 이 외국어를 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시켜주셔야 이것이 가지치기에서 날아가는 일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 시기에 많이 하다가 아이가 3살, 4살 이후에 영어의 실증을 느껴가지고 접게 됐을 때는 이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일례로 한국에서 6세에서 7세, 8세까지 살다가 외국을 가게 됐을 때 마찬가지 이 브로카 영역이 6세 이후에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약 12세 정도까지 이 브로카 영역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서 계속 받아들이거든요. 외국을 가서 거기서 영어 문화권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배운 이 한국말들이 점점 제2 외국어인 영어에 눌리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는 원래 모국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국말이 서툴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은 외국에서 오래 살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내다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한국에 온 연예인들이 좀 있죠.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한국말이 말은 하긴 하는데 좀 서툴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나이로 찾으면은 한 4살, 5살 정도의 언어 수준을 보여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 6세, 7세 넘어서 모국어가 활성화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읽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읽기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은, 자,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뇌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두엽이고요. 이 위에 부분, 요 부분이 두정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후두엽이고요. 요 뒤에 부분이 후두엽이에요. 그런데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또 귀로 듣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운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행을 하면은 뇌로 정보 전달을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정엽에서 하는 거는 피부에 전달되는 감각 처리를 담당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공간 감각, 그 다음에
수학을 하기 위한 연산 단계의 이 두 정엽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 축두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듣는 이런 청각 관련되어 있고요. 후두엽은 시각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앞에 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각 담당은 후두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많은 말을 듣는데 이 듣는 것이 이 측두엽에 있는 이 귀를 통해서 듣고 이 청각 자극이 들어가면서 브로카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브로카 영역에서 운동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언어 중추를 통해서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은 엄마가 얘기하는 많은 단어들을 아이가 저장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발음이 부정확하면은 아이도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광주하고 다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투리를 부모가 쓰게 되면은 이 사투리를 통째로 브로카 영역에 저장한 다음에 아이가 그대로 사투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서울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생각해서 제2외국어라고 영어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말과 사투리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방말. 그래서 서울말과 지방말도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언어인데도 발음이 달라요. 이것이 브로카 영역에 한꺼번에 저장이 돼서 아이는 그거를 몽땅 다 모국어로 인식을 하는 거고, 또 한국말하고 영어가 들어가도 아이는 외국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 모국어로 인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아이가 집 안에서는 엄마랑 반말을 하다가 집 밖에 나가면은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은 존댓말을 써요.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개념, 이런 것들도 다 브로카 영역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브로카 영역에 정렬이 되는데, 자, 도대체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뭐를 하냐? 이거는 언어에 대한 이해예요. 유치원에 가자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유치원, 가자라는 말은 브로카 영역에 저장되고요. 유치원에 가자라는 의미의 해석, 이거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들으면은 이 측두엽에서 반응을 하고요. 측두엽에서 반응한 것이 이 베르니케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아이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측두엽에서 반응을 해서 이 청각 신호를 브로카 영역에 보내게 돼요. 자, 브로카 영역에서 보내서 이 단어들을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이 신경다발이 있어요. 신경다발을 통해서 이 베르니케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의미를 알아듣고 그것을 운동신호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이가 브로카 영역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 자체 의미만 알아듣고 단어와 단어가 합친 문장의 의미는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세, 3세, 4세의 아이들한테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한테 조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기 영어를 시켰을 때는 아이가 영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영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의미 해석을 모르는 그냥 단어만 나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모르는, 그러니까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문장을 아이가 읽었어요. 그러면 와, 아이가 영어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는 그냥 외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읽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말하기도 의미 없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살, 3살, 4살 때 하는 조기 영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조기 영어가 성공 단계에 이르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2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혼자 책 보고 읽고 아이 혼자 그냥 떠들면은 이거는 영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나열을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제2외국어가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국어가 들어갈 자리에 그거를 영어가 침범을 하는, 그래서 모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이상한 짬뽕 언어를 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6살 넘어서 빵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떠한 글씨를 봤을 때 시각신호, 후두엽에서 시각신호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 브로카 영역에서 봐요. 자, 오이라는 글씨를 봤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 브로카 영역에서 O이라는 글씨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읽으려고 하면은 마찬가지 이 운동 신호 그쪽에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이 언어 중추를 통해서 아이가 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오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이를 읽었어요. 그럼 아이가 이거는 읽었을 뿐이지 읽기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아이가 쭉 읽었어요. 그런데 문장에 조사, 조어 및 여러 가지 모르는 글씨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쭉 읽었다고 아이가 읽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글씨를 나열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이를 읽기를 시켜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뇌에 혼란이 오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쓸데없는 좌뇌만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은 아이가 어떠한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전체적인 언어 활동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읽었을 때 뜻도 모르고 외우는 입장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저장하는 거랑은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무작정 아이를 4살, 5살 이전에 제2외국어나 아니면 뭐 연산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입식이에요. 뜻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외워라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5살, 6살 이전에 제2외국어든 또 연산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뜻도 이해를 하고 책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더 활발한 성장이 가능해요. 그때가 언제냐? 약 7살에서 8살이 넘는 순간,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후가 되면서 갑자기 아이가 말을 듣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이런 억압된 감정이 갑자기 팡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약 학교 가기 전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서 6살 이전의 아이들을 놓고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해요. 애들은 단순하게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혼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엄마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아이한테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그거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언제부터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냐?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 이후부터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아이가 모르는 이 6세 이전에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거나 조기 교육을 했을 때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아이가 부모가 얘기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듣고 그거에 대한 불만 표출이 갑자기 빵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6세 이후, 7세 이후 그때부터 또 좌뇌도 성장할 시기고 이 모국어가 몽땅 좌뇌로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좌뇌가 슬슬 성장을 하면서 이 분석, 판단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또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언제부터 읽느냐? 6세 이전에 읽는 거는 솔직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아이를 읽기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찍 시키고 일찍 했는데도 아이가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더 빨리 4살, 5살인데 활성화가 된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좌뇌가 더 빨리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우뇌가 성장이 더 빨리 줄어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뇌가 더 빨리 성장이 줄어들면은 아이의 예술적 활동, 또 사회적 활동, 또 친밀적인 활동, 또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활동들을 싫어하고 집 안에만 있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놀 친구가 없어서 노는 것 뿐이고 다른 아이들을 본인보다 좀 낮게 보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이런 언어 영역을 많이 활성화하고 아이의 논리력을 많이 올려주면은 아이 혼자 노는, 아이 혼자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이런 창작 활동하는 혼자서 2시간, 3시간 이상씩 재밌는 놀이를 하는 이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조기 교육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혼자서 30분 이상 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쓰기에 관련된 영역은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관여를 하게 돼요. 쓰기가 최종 단계예요. 성인도 읽기까지는 어떻게 제2 외국어 배울 때도 읽기까지는 그냥 해요. 그런데 이 쓰기 단계부터는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 쓰기 단계는 이 뇌에 복합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뇌를 좌뇌부터 우뇌까지 전부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쓰기를 이 어린 유아 시기에 쓰기가 되면은 뇌 전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쓰기 가르칠 때 부모랑과의 이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 유아 시기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또 쓰기를 시킬 때 아이한테,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쓰기 순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쓰기 순서는 이 순서에 관련된, 내가 어차피 이게 전두엽 외에도 이 부정엽이 활성화되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쓰기 순서를 아무리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학교 간 이후에나 가능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 쓰기에 대해서, 쓰기 순서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 썼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머님들이에요. 이런 순서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시는 부모님들이 아이 쓰기 순서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아이가 알아서 쓰기 순서에 맞춰서 쓰게 되니까 아무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쓰기에 관련된 거는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요. 읽기든 쓰기든 이 브로카 영역에 모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이게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됐을 때 빵 터지면서 한 번에 많은 단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읽기랑 쓰기를 아이를 무난하게 하려면은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단어를 알려주고 아이한테 많은 책을 읽어주면서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이 브로카 영역에 많이 저장을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랑 대화가 없거나 또 아이한테 엉뚱한 대화를 많이 하거나 또 단어적인 게 아니라 너무 문장적으로 또 어머니들이 말이 많이 많다든지 아니면 말이 너무 적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이가 한글을 읽더라도 아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또 읽기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애착관계를 쌓으신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6세 이후에 아이가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읽기를 시작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못 읽던 아이가 다음날 갑자기 빵 터져서 술술 읽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이 아이랑 별 대화를 안 했거나 아까처럼 문제적인 행동에 대한 언어 교육을 아이한테 했을 때는 아이가 읽더라도 더듬더듬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많은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아이의 읽기 교육할 때 굉장히 좋고요. 마찬가지 읽기를 시킬 때, 그러니까 모국어에 관한 읽기를 시킬 때 이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국어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 읽기도 마찬가지 모국어가 된 다음에 영어를 읽게 해야 돼요. 모국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부터 읽게 되면은 영어를 나중에 통으로 넘길 때 영어를 모국어라 인식을 하고 한글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읽는 것보다 한글을 먼저 읽은 다음에 영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몽땅 다 모국어가 된 다음에 외국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영어 유치원이나 또 영어에 관련된 조기 교육 관련돼서는 일단 보여주기식이니까 한글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영어가 되면은 우리 아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노려서 아이가 나중에 망가지든지 말든지 영어 위주로만 막 시키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국어가 꼬이면서 또 이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사회성이 굉장히 나빠져요. 매일 집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랑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영어 교육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영어를 했을 때 많이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서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학습, 좌뇌 학습에 대한 칭찬을 만약에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공부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못하면은 부모한테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조금씩 쌓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인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경멸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혹시 느끼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한 조기 우울증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뭐 하는 거라고요?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저장하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은 귀로 듣는 거, 내가 읽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단어를 학습을 하면은 더 빠른 성장률을 보여요. 그래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단어만 하면 처음에는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은 6세 넘어서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6세, 7세 이후부터 영어 교육이든 아니면은 책을 읽히든 이런 것들을 그때 이후에 하시는 게 더 아이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2외국어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습에서 말하기, 읽기, 쓰기가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조기 교육에 들어가는 시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또 다음번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